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일명 몰카죄 또는 카찰죄라고도 하죠. 이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계신 것, 아니면은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손안의 컴퓨터, 손안의 카메라, 손안의 전화기, 이 모든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입니다. 이 작은 기계 하나가 어떻게 우리를 중한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이끌어가는지, 카메라가 있는 핸드폰 보급률 100% 시대를 맞이해서 호기심 한 번이 평생의 전과자가 되는 현실에 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조문부터 살펴보면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우리가 줄여서 성폭법이라고 하죠. 이 성폭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즉 스마트폰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는 겁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특정한 부위, 그러니까 가슴, 엉덩이, 다리, 이런 부위냐 아니냐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촬영된 것이 가리고 다니는 부분이 노출된 것을 촬영을 한 것이라면 대부분 유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애당초 노출되지 않은 부위를 촬영한 경우라면 이때는 판단의 여지가 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했다. 길을 지나가는 여성의 뒤쪽으로 접근해서 따라가면서 엉덩이나 허벅지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고 부각되게끔 촬영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이 되었고요. 비록 노출은 없었지만 의복이 몸에 밀착되어 있어서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났고 또 피고인의 촬영 방식과 결과물의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죄로 판단되었었던 예인데, 또 다른 사례는 청바지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촬영했었던 사안에서는 또 무죄가 선고됐어요.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았고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상당 거리 떨어진 상태에서 촬영하였을 뿐이라면 이 경우까지 범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유죄가 되는 촬영물이 되었을 때 단계별로 죄가 발전되고 확산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호기심에 촬영을 시도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자 다리나 그 엉덩이를 찍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뒤에 붙어가지고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든가 아니면 화장실 옆 칸으로 스마트폰을 밀어 넣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니까 촬영 시도 자체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서 처벌이 되기 시작하고요. 실제 촬영을 했다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죠. 이때는 기수가 되는 겁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이 사진이나 영상은 그 촬영자의 그 핸드폰에 자동 저장되니까 그 사람은 따로 저장 및 소지죄가 되지는 않을 것인데, 야, 내가 좋은 거 있으니까 너 이거 한번 봐봐 해서 넘겨주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넘겨주는 행위는 유포죄 또는 반포죄의 별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것도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니까 사진을 찍었을 때 1죄, 이것을 넘겨줄 때 또 1죄, 이렇게 해서 더블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받는 사람은 야, 너의 안목은 역시 탁월하구나 이렇게 해서 이 핸드폰에 그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한다면 소지죄, 저장죄가 되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었던 사람이 주변에 좀 보내보니까 반응이 좋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사업 모델로 해서 돈을 받고 팔아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면 3년에서 3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시원하게 선고받게 됩니다. 이 같은 행위라도 대상자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이 처벌이 또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든 예는 촬영 대상자가 성인 여성이었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만약 미성년자라고 할 것 같으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은 처음부터 없고요. 오직 징역형만 있는데 죄명도 카찰죄 이런 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입니다. 무슨 영화 촬영한 것 같이 이렇게 이름이 붙죠. 그래서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기본입니다. N번방의 조주빈 사건 기억하시죠? 조주빈이 징역 42년 선고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영상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그 사람은 그것을 시청했다. 시청은 곧 소지이고 저장입니다. 핸드폰에 그런 방식으로 영상이 처리되니까 이런 사람 역시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앞에서 그 교복 입은 여학생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촬영을 했었던 사람이 성폭법상의 몰카죄가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로 기소되어서 무거운 처벌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특별히 이런 죄들이 없었는데 요즘 이런 죄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술적 진입 장벽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뭔가를 몰래 찍으려고 하면은 어디 청계천, 어디 세운상가 이런 데 가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와야 됐었는데 지금은 바로 내 주머니 속에 2억 화소짜리 카메라가 있는 컴퓨터가 하나씩 다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장난으로 아니면은 호기심에 이렇게 시작했지만 항상 그렇지만 법은 결과만 봅니다. 촬영 결과만 보니까 무거운 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한번 찍었으면 아무리 삭제해도 메타데이터가 남죠. 그래서 촬영 시간이나 정보,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수사기관이 다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법적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범죄 유형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쉽게 법 위반을 할 수 있지만 그 처벌은 절대로 가볍지 않고요. 제가 오늘 언급했던 모든 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입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도덕적 선택은 항상 더 중요해지죠. 핵 에너지를 다룰 수 있게 되었을 때 저걸 폭탄으로 쓸지 발전으로 쓸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듯이 우리 주머니 속 카메라가 아름다운 세상을 담는 도구가 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될지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본의 아니든 본이든 이런 일에 연루가 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모든 사안을 공유하고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폭법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해서 이 죄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범죄, 법 위반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운 여름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